Do you live here? Live in Fort Worth? No, I'm originally living in New York City. Oh, okay. Yeah, but my plate is, Texas. Travel a lot? We're in 49 state. Wow. My travel is 13 years, never stop. So what's the one state you have not been to? Is it Hawaii? No, last one is Hawaii, Hawaii. because of no bridge over there. San Francisco, Los Angeles, and then when they build it, and then I have to go. So what was the video you were recording? I just put them on my YouTube. I'm gonna recommendation to the South Korean people. Awesome. I'm originally from South Korea, very long time. I'm a citizen here now, but. Nice to meet you. All right, take care, guys. 텍사스 댈러스에서 한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이 변두리의 작은 공동묘지에 왔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이 붉은 비석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이름은 리하비 오스왈드예요. 나이를 찾아보니까 24세, 25세가 안 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직 미국 해병대 대원이고요. 여러 가지로 등등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살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 와서 그 오픈카를 타고 그 시가 행진을 하다가 그 마지막 떠나기 한 100m 전에 거기에서 이분이 그 저격총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을 해서 죽였다. 이러한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지 진범인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세가 좀 복잡한 것이 있었어서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그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그 조작이 된 그러한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3년 전에 그때 처음에 왔었고요. 올해 1월 2일 날 콜로라도 그 로키 산맥으로 떠나기 전에 여기 가는 길이니까 여기에 들렸었습니다. 내가 댈러스에 여기에 오는 이유는 자동차 등록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행 중에 자동차 그 운행 등록증 그 갱신을 해야 돼요. 그 차를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아는 분의 정비소에 와서 이제 전부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떠나서 여기는 내년이나 이제 또 돌아올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스왈드 선생이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이분을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1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을 하고 그리고 체포당해서 그 다음 해에 교수형으로 그 세상을 마감한 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도 영웅시되는 그러한 분이죠. 김재규 선생은 교수형 집행이 된 이후에 가족들이 몰래 그 시신을 운구를 해서 어디다가 그 매장을 해서 이제 산소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김재규 선생을 추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한국에서 거의 역적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뉴욕시 한인사회도 김재규 의사 추모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들 간의 그 모임을 하는 그러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치적인 사안으로 그런 거를 따지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일단 죽으면 그를 애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러한 어떤 특히
특히 그 정치적인 사안이 걸리면 이거 부모 죽인 원수보다도 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좌와 우로 갈라져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비슷한 그 두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벌써 한 10수년 전에 한국에서 그 미선이 효순이라고 하는 그 두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길에서 미군이 훈련하는 그 장갑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위 세력들이 그것을 장갑차 운전병이 고의로 치워 죽였다. 그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2, 3년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허구한 날 모여서 시위하고 미 대사관에 쫓아가서 시위하면서 거의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인가요? 아마 그때 됐겠습니다. 그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는 한국 아이 조승희라고 하는 그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울증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반작용에 의해서 그 공대생과 교직원 30명인지 31명을 난사해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 방송은 뭐 미국에서 가는 것을 외신을 걸러서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이 덜할 것이다 해서 그 데일리 뉴스, 뉴욕 타임스 이러한 것을 제가 매일매일 이제 그 보면서 그 상황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 제가 어느 문장에서 단 한 번 조승희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그러한 아이다. 그 문구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그 메이저 언론들에서 걔가 사람을 죽인 것에 왜 한국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느냐. 걔 단독범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연결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신문 기사에 그대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도 너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그 조승희를 한국과 연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고 한국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국에 사는 교민들도 그 조승희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적인 발언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한 말씀이죠. 조승희 학생이 자기네 가족들과 교직원들 30여 명을 죽였지만 마지막에 그 학교와 그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 관료들이 그 학교 교정에 이러한 그 개개인마다 죽은 사람의 기념비를 쭉 돌아가면서 만들었을 때 그들의 똑같은 의견, 그러니까 살해당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도 조승희의 기념비도 그들과 똑같이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그 아이도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아이다. 그 아이가 크게 생각을 하면 사회적인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조승희를 애도하고 똑같이 기념비를 세워서 추모를 하는 그러한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그 산길에서 죽은 여자 아이 문제를 사고사로 그냥 처리를 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미국에 대한 그 반미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취할 것이 있었는지 그 반미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등등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반목, 그러한 것에서 또 발생하는 수많은 손해들이 너무나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정권 말기에 그 시민혁명에 부딪혀서 그 당시에 미국에 망명와 있던 그 아키노 상원 의원이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르코스 그 행정부가 아키노 상원 의원의 목숨을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키노 상원 의원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다른 정치인들과 필리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그 트랩을 그때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특별적인 조치를 취해서 아키노 옛날 그 상원 의원이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비행장 한쪽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총을 든 범인이 쫓아나와서 아키노 의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즉사를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정권들의 그 모사가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그 저격범을 또 그 인근에 있던 군인들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키노 의원은 죽었고 아키노 의원을 죽인 그 범인도 죽었어요.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군인들에게 죽었습니다. 경계를 나온. 그러니까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그 정권에서 아키노 상원 의원이 들어오면 자기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조직적으로 사대를 해놓고 범인을 죽였으니까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오스왈드 이분을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실제 케네디 대통령을 죽였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가 그 수십 명의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나오는 거기에서 정면에서 총을 맞아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를 죽인 분은 그 잭 루비라고 하는 그 인근에서 그 바를 운영하던 분이 자기가 격분을 해서 죽였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뭐 간암인지 뭐 걸려서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에 등극한 린든 B 존슨 대통령, 이후에 그 월남전을 확대시켜서 그 월남에 10년 동안 군수물자를 갖다 퍼부어대서 월남전에 큰 비극이 있게 한 그러한 장본인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에요. 제가 그분의 목장 그리고 그분의 묘지 2009년도 3월 달에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남쪽으로 4시간 반 정도 가면 그분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과 그 여름 백악관, 또 그곳에 그분의 가족묘지,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알랭턴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그분의 가족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요만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갔다 왔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그 흑막을 너가 아니까 죽기 전에 그것을 다 세상에 풀어놓고 그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입을 꼭 다물고 갔어요. 그 암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데는 그 저변에 수많은 그 흑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 댈러스에 올 일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세력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이곳에 오게 해서 그것도 또 그 오픈카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게 해놓고 누군가가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길게 누워 계신 그 오스왈드 선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과 한국인의 그러한 정서적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도 반대편에 있으면 서로 좌에서 우를 욕하고 우에서 좌를 욕하고 서로 헐뜯고 뭐 할 말이 없으면 빨갱이, 또 할 말이 없으면 친일파, 뭐 서로 티격태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죽으면 더 이상 논쟁도 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생각나면 와서 이곳에 추모를 하고, 제가 1월 2일 날 여기 왔을 때 어떤 분이 갖다 놨는데 이렇게 큰 조화를 여기에다가 갖다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정서를 제발 좀 본받고 서로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는 둥, 공산주의가 소멸된 지가 언젠데 공산주의자 얘기 근거도 없는 말을 들고 나오고, 또 이쪽 진영에서는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친일파라는 둥 뭐 계속 몰아붙여서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백선엽 장군 그 만주 시절에 일본군 장교로 복무를 한 그러한 근거를 들여대면서 그분이 어쨌든 또 6.25 때 그 일사단장으로 수많은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서로 탕감이 돼야 되는데, 그 후세에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계속 기어나와 가지고 그분을 그 친일파로 애국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본군 장교로 있었던 또 그것만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3년 당당히 의무 복무를 한 문재인 대통령을 이걸 또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북의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 헐뜯는 것들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쟁적, 그 소모적인, 그리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논쟁들 멈추고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약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잡아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헐뜯는 그러한 그 기질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었더니 그 친구분들과 같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뭐 밥도 먹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댈러스, 그 애틀랜타 조지아, 워싱턴 DC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그곳에 귀를 기울이면요 반드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그 한국의 언론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고 영어들을 못하니까 한국 방송, 한국 신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공원 어디서든지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묘지에 와서 또 책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의 격차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 분들은 서로 똑같이 봤어요. 어저께 저녁에 YTN 뉴스로 나오는 것을 뉴욕에서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댈러스에서도 똑같은 걸 봐요. 그리고 식당이나 어디에 모여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그곳에 앉으면 서로 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자 신문에 나온 TV 방송에 나온 그 내용만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자기는 그 보수 성향의 그러한 지지자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또 그 진보층의 지지자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티격태격을 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여기 침을 튀기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젊은 층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도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또 잠시 들렸어요. 여기 또 가는 길에 들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그 발길 닿는 대로 또 돌아서 겨울에 플로리다 그 따뜻한 남쪽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갈 그러한 계획인데 아직은 나의 행선지가 어딘지 전혀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절대 그 정치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요. 나의 유튜브, 그 미국 대륙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거 유튜브에도 댓글들 써놓는 거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러시겠지만 거기에서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나는 광우병 그 시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지와 축산업의 환경이 이런데 그것을 잊지도 않은 광우병을 한국의 그 광우병 시위대들이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그걸 보고서 현재 정권과 그들이 결탁을 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다고 꼭 정치적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은 광우병으로 이제 끝을 내는데 또 다른 분들은 쫓아와서 빨갱이 소리하고 또 다른 분들은 와서 정치와 결탁을 하고 막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좀 역겨워서 댓글들을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좀 심한 사람들은 차단을 시켜서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그 결정을 지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바르게 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영상에 거기에 와서 빨갱이네 뭐네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떠나겠습니다.